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남자가요 직장에서 퇴직하면요 갑자기 훅 늙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요 그 이유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의 은퇴 후의 삶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젊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41살 때 준비 안 된 사업을 하느라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시원에서 살았거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귀찮았어요. 그래서 폐인처럼 그 고시원에서 한 2달 동안을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또 잠이 안 오면 그냥 계속 깨어있고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죠. 그렇게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몸이 너무 가려워서 목욕을 했어요. 목욕탕 가서 목욕하면서 제 얼굴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주 낯선 사람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거의 60살 정도 되는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일도 하고 또 밥도 잘 챙겨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한 서너 달 지나니까 다시 41살에 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죠. 또 해법도 있고. 자, 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인데요. 명태우 거울 보니 폭삭. 안 움직이면 금방 노인된다. 이런 느낌을 들으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자, 치매의 연관인자 우울증. 우울증이 심해지면 치매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우울증이 은퇴 후에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그렇게 되면 몸도 마음도 늙고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오고 치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많은 남성들이 퇴직 후 급격히 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생활의 변화죠. 자, 원인 3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두 번째,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 마지막 3번째, 뇌를 덜 사용하게 되는 것. 이 3가지 때문에 우리가 은퇴 후에 급격하게 늙는다고 합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더 활기차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어떻습니까? 좋으나 싫으나 아침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열심히 출근 준비하고 아침밥 드시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미팅도 하고 또 점심에 밥 먹고 오후에 또 일하면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그토록 원했던 퇴직, 내 생활을 원했는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늦잠 자고 식사 시간도 제멋대로고 하루 종일 이분처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는 날이 많아지지 않나요? 사실 이런 변화가 퇴직 후에 급격히 몸이 무거워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름하여 생활 리듬의 변화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그래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던 몸이 갑자기 멈추는 거죠. 이때 내 몸에 또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차를 한 3달 정도 몰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차를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왜 그렇죠?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근육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체중도 늘고 결국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했으니 좀 쉬어야지 하는 생각,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존경하는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 책은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저도 이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형석 교수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100살을 넘어서 106세이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에 계시죠. 저도 100살까지 살아간다고 하면 이분처럼 뭔가 계속 창조적인 거, 또 경제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이요 매일 6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산책을 하시고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지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100세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면서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신다는 거. 자, KBS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 비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비결이 있어 보이는데 무엇인가? 김영석 교수님은요 아침 6시 반쯤 일어나죠. 손도 좀 움직여보고 발가락부터 다리도 좀 움직여보고 호흡도 해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활력이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똑같은 걸 간단히 먹어요. 음식을 가리거나 잘 먹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무슨 음식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 아래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걷기와 일기 쓰기도 중요 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500m쯤 걷는 운동을 하고요. 일기도 항상 쓰는데 몇십 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 해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걷기 또 일기 쓰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은퇴 후에 이것이 나를 어떻게 젊게 만드는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은퇴 후에 생활 리듬이 파괴되는 것은요, 급 노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해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칭. 하루를 시작하는 내 몸을 깨우는 간단한 스트레칭. 자, 이것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삼성서울병원 스트레칭에 대한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래 좀 작은 글씨로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의 가장 큰 효과는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기분 좋게 이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스트레칭을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하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죠. 스트레칭 효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켜 근육 자체의 탄력성을 생기게 합니다. 엄청난 효과죠. 저도 매일매일 수시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찌부둥할 때 스트레칭 제가 하는 몇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요, 몸이 다시 리프레시가 돼요. 정말 효과를 저는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근육의 피로를 줄여 회복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스트레칭은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대하여 부상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동작이 뭔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삐끗할 수도 있고. 그런데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게 되면요, 하루 생활이 좀 더 쾌적하고 넘어질 확률도 적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간단한 동작이고 짧게는 10초, 길게는 한 5분 정도만 해도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좋아하시는 것들을.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면 동작들 많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침 산책입니다. 지금 여기 남성분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걷고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생체 리듬을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하는 거. 자, 연구에 따르면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30분 정도를 햇빛을 쐬면서 아침 산책만 해도요, 우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뇌기능 있잖아요. 뇌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뭐가 좋죠? 네, 비타민 D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을 걷게 되면요,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최고죠. 그리고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걷게 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햇볕 마시면서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옵니다. 이것만으로도 불면증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정부 백병원에서 아침 산책의 효과에 대해서 나온 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자, 세로토닌, 멜라토닌 활성화로 기분 개선하고 숙면 도와준다. 예, 여기도 나오죠.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만 잠을 못 자도 몸이 망가지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죠? 숙면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이 이걸 도와준다는 겁니다. 또 생활 리듬 간장하는 생체 시계 리셋 효과. 우리가 생체 시계를 통해서 하루 리듬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침 산책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데 건강한 뼈에 필수적인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일주일에 2-3번만 해도 내 건강 지킬 수 있으니까요, 아침 산책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루 일정 짜기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리듬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은요, 정해진 시간에 자고 또 먹고 움직일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자, 마치 매일 같은 시간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자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자고, 자, 이런 패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하루 일정 짝인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시간표 짜봤잖아요. 일과표. 그렇듯이 우리도 은퇴 후에 일과표를 짜보는 겁니다. 자, 6시에 일어나서 여기 햇빛을 쬐고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은퇴 후에 60대 남성분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오전 활동하고 산책하고 비타민C 드시고 휴식한 다음에 오후 활동하고 또 비타민C 드시고 과일식 또 수족탕 저녁 활동,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은퇴 후에 너무 무료한 삶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루의 일정을 짜고 그거대로 내 리듬을 맞춰서 활동하는 거,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은퇴 후에 갑자기 훅
누르는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거죠. 이것이 왜 훅 늙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는 사회활동하면서 직장 동료와 또 거래처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게 되는데 퇴직하게 되면 집안에 있는 아저씨가 되죠. 이게 좀 누적이 되면요. 이제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겨울나무입니다. 지금 겨울이죠. 앙상합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를 보면 쓸모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이 나무는요,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선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산책을 했는데 놀랍게도 어렸을 때 보는데 뭔가 나무에 동글동글한 게 맺혀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꽃봉오리가 터져서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는요, 이 겨울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봉오리를 키우고 봄이 되면 이렇게 화려하게 다시 꽃을 피웁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노년기를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시기라고 봅니다. 자,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오히려 경험 또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나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퇴직 후에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서 더 활기찬 삶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평소 해보고 싶었던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죠. 이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은퇴하셨나요? 직장에서 퇴직하셨나요? 혹시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나는 쓸모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더 많이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우울감에 빠진 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퇴직 후에 급격하게 늙는 두 번째 이유가 내가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내 몸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난 이제 늙었구나. 난 이제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몸도 똑같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역할이 없어졌잖아요. 직장에서의 팀장, 부장, 임원이었지만 이제 동네 아저씨가 됐는데 이때 내 역할을 찾지 못하면 무력함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할 찾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차원봉사, 지역 사회활동을 참여해보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역 사회활동, 봉사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은 필요한 존재라는 거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우리의 삶의 만족도도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삶의 활력이 생겨요.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육자로 퇴직을 하셨는데 이분도 3년 정도를 아주 무기력하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훅 늙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거울을 봤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연한 기회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한 거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들의 꿈과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여기 나오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막막하신가요?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지금 지역 자원봉사 센터도 많이 있고요. 또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봉사활동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나에게 맞는 봉사활동, 좀 간단한 것부터, 부담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봉사활동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기분을 느낄 때 우리는 활력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내 몸이 또 반응을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작동되기 시작하면 몸도 같이 젊어집니다. 건강해진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취미 활동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사가 좀 부담스러운 분 있잖아요. 난 봉사활동은 좀 그래. 그러면요, 취미 활동 모임에 나가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기타를 배워본다든가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또 요리교실에 나가본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서 그 속에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퇴직 후에 훅 눕는 세 번째 이유는요, 머리를 안 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머리를 얼마나 씁니까? 하루 종일 쓰죠.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머리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머리를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움직입니다. 머리 안 쓰고 무기력해 보내다 보면 내 몸도 훅 놓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남성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앉아가지고 TV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 바로 이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TV만 보면서. 직장을 다닐 때는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뇌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이런 자극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훅 늙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 아주 오래된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녹슬고 고장나죠. 근데 이것을 꾸준히 쓰면 잘 굴러갑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전거처럼 쓰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점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면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도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읽기와 쓰기입니다. 읽기와 쓰기. 자, 이것을 누가 하고 계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존경하는 김형석 교수님이 평생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읽기와 쓰기. 저도 이것은 평생 하려고 합니다. 왜? 나의 몸과 마음을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꾸준히 읽고 쓰는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53%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글쓰기는 내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루에 20분 정도 책을 읽거나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기억력 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글쓰기는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네, 글쓰기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절대 나이가 들면서 생기면 안 될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취미생활이죠.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그림 그리기, 창의적인 활동이죠. 이분 이제 목공예, 저도 나이가 들면 해보고 싶은 게 목공예인데, 이런 목공예, 이렇게 손으로 하는 공예,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자극하면서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은 우리의 뇌에 아주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또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나의 존재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을 계속 한다는 것은 노년층에서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담 없이 그동안 읽고 싶었던 소설책, 또 일기 쓰기, 또 이런 취미 활동,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퇴직 후에 특히 남성분들 급격하게 늙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첫 번째, 생활 리듬의 변화. 두 번째, 존재 가치의 상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자, 이런 느낌. 마지막 세 번째가 뇌 사용 별로 안 한다는 거. 자, 이게 어우러져서 정말 훅 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첫 번째, 규칙적인 활동하는 거. 두 번째, 새로운 도전 해보는 거. 봉사활동도 좋고 취미생활도 하는 거. 또 세 번째, 뇌를 자극하는 활동, 손과 머리를 쓸 수 있는 활동이면 좋아요. 자, 이것만 하면요, 몸과 마음이 훅 늙는 거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 더 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